다음에 볼 사이트는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요. 글라스도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연봉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희가 적어놨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연봉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이 아무래도 한국의 연봉의 1.5배, 뭐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69K에서 114K라고 하네요. 이거를 또 보려면은 달러를 한국으로 변화를 해줘야겠네요.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달러 그래서 69K 69K면 8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메모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론트가 평균이 8,900에서 114K 114,000이라고 하면은 1억 4천이네요. 1억 4천. 네, 이게 평균적인 거고 뭐 10년 차로 가면은 133K까지 가죠. 133. 뭐 1억 7천까지 갑니다. 1년 차면 얼마냐? 53. 53에서 93. 53. 6,800. 처음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해볼게요. 6,800. 그 다음에 93. 1억 2천. 그리고 10년 차. 10년 차면은 75. 9천. 9,700. 에서 133. 133. 1억 7천. 네, 프론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물론 개발자 전체였지만 역시 2배 정도, 3배 정도 비싸네요. 비싸게 몸값을 받고 있네요. 신입이 1억 2천을 받는 데도 있나 보네요. 프론트 개발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인더스트리의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까지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쭉 내려 보시면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의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의 연봉을 볼 수가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157K에서 265K까지 가네요. 265K면은 3억 4천입니다. 구글은 3억 4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평균이 202K. 이런 식으로 2억 6천이 평균이네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쪽이 연봉이 비싼 이유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한 기업이니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라스도어라는 데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직군들도. 글라스도어도 굉장히 유명한 채용 사이트입니다. 링크드인과 같은 어떤 글로벌 채용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인디드라는 데도 있습니다. 인디드도 링크드인 글라스도어와 함께 되게 유명한 채용 사이트죠. 여기서 보면은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어떤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얼마를 받고 있느냐 라고 하면은 평균이 11만 달러네요. 11만 달러는 얼마냐 라고 하면 1억 4천 1억 4천이 평균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6만 8천 그 다음에 18만 5천 이렇게 되네요. 18만 5천 6만 8천. 그래서 여기서도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장 많이 받는 직군 ML 머신러닝 엔지니어 한번 볼게요.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많이 받겠죠. 얼마나 받을지 보면은 24만까지 받네요. 24만 3억 2천까지 받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1억 3천에서 3억 2천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 보면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주느냐 뭐 이런 게 또 나와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어떤 지역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주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글라스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서치를 누르면은 한국에 대한 연봉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사우스 코리아 하고 프론트엔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차를 한번 보면은 30에서 45 이거 원으로 나오네요. 30밀리언 3천만원 45밀리언 하면은 원인데 밀리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4,500 3천만원에 4,500이라고 하네요. 원티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10년차 한번 볼게요. 10년차를 보면은 low confidence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어떤 데이터가 많이 없나 봐요. 네,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나오네요. 10년차가 3,600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한국엔 좀 특화되지 않은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디자이너 찾아볼게요. 디자이너의 UX 디자이너 찾아보겠습니다. UX 디자이너 하고 유나이트 스테이트 하겠습니다. UX 디자이너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1년차부터 가볼까요? 1년차 5에서 9위 55K에서 92K 55K 55,000달러 그러니까 7천만원 정도죠. 디자이너가 7천에서 9위 하면은 1억 1,900 신입이 이 정도 받고 10년차를 보면은 80K에서 1억에서 1억 6천까지 받네요. 1억에서 1억 6천.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개발자도 한 두세 배 났었는데 디자이너는 거의 4배, 5배 10년차는 2배, 3배 정도 나네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신입분들이 많이 초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UX 디자이너가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마케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1년차가 5,500에서 1억, 그 다음에 10년차가 8,100에서 1억 5천 이렇게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해외 평균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의 연봉이었고 이쪽이 국내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팅 경영 비즈니스 뭐 기획 그쪽 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었죠. 저희가 일부에서 봤던 것처럼 원티드에 나왔던 거는 이제 평균 연봉이었죠. 신입 1년부터 10년까지의 연봉이었고 그 다음에 이 뭐 게임회사 빅5의 평균 연봉 그 다음에 연봉 어택에서는 또 가장 많이 받는 직군들의 연봉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해외도 똑같습니다. 이제 글라스도어나 인디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인디드도 아래쪽 내려가면 이제 탑 기업들의 연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levels.fyi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볼게요.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탑 기업들의 연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고요. 가장 위에 보면은 어떤 직군을 선택할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희로 따지면 개발자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저희로 따지면 디자이너죠. 여기 아예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카테고리 명칭을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해놨네요. 이 안에서 뭐 UI, UX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 어떤 PM을 여기에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 뭐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뭐 이런 직군들이 있네요. 그래서 원하시는 직군을 선택하면 해당 직군의 연봉을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를 보면 그렇고 그 아래를 보면은 현재 계속 자기 샐러리를 등록하는 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딱 보면은 내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탑 기업들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는 기업은 5가지입니다. 저는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 로블록스 5개 회사로 필터링을 걸어놨고요. 5개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개를 보여주는 걸로 했고, 각각의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L4, L5, 그 다음에 L6 뭐 이런 쭉쭉 나오는 거고, 각각의 회사마다 어떤 이름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은 맨 위에가 이제 주니어겠죠. 스태프 엔지니어일 거고, 그 이상이 이제 시니어 뭐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프린시플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팅기시 레벨의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저희로 따지면은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니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가 어떤 팀장급, 실장급의 엔지니어가 있는 거고, 디스팅기시는 거의 임원급의 레벨이 되겠죠. 이거가 이제 연차를 의미하진 않고 어떤 승진 단계죠. 뭐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승진하고 뭐 이런 승진 레벨의 단계인 거고, 딱히 연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승진은 연차에 따라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달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다시 해봐야겠죠. 이거 좀 옆으로 치워놓고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해외 탑5, 탑5가 아니죠. 탑 회사 연봉 로 하고, 일단은 아마존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하위 레벨, 그러니까 스태프 레벨이죠. 이쪽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2억 3천을 받네요. 2억 3천을 받고,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스톡 옵션이나 보너스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연봉만으로 따지면은 이쪽 초록색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연봉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스톡이랑 보너스까지 다 합친 것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존에 초반에 들어가자마자는 이 정도 받습니다. 엔지니어가. 그리고 그 다음 스태프 레벨인데 굉장히 좀 어떤 점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거의 2배 가끔 일어납니다. 두 배만큼 일어나는데 3억 4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급 레벨의 어떤 스태프들이 이 정도 받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니어 쪽이 저렇고 이제 시니어를 보겠습니다. 시니어는 이 정도 받네요. 4억 8천 4억 8천에서 이제 프린시플 레벨까지 가면은 7억 4천까지 받네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고 구글을 보면은 좀 더 레벨들이 많이 나눠져 있네요.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고 좀 더 많은 엔지니어들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구글을 보면은 이제 레벨 3를 보면은 이 정도 2억 4천 정도 받네요. 구글이 2억 4천. 그리고 그 다음이 3억 5천 이 정도 받네요. 그 다음에 시니어가 2개로 나눠져 있고, 시니어가 3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프린시플까지 있고, 그러면 시니어의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니어의 첫 번째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린시플 레벨까지 가면은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탑급 엔지니어겠죠. 구글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짜는 레벨이다 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완전 탑급 0.1%에 드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5억을 받네요. 프린시플 레벨까지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구글이랑 비슷하게 많이 나눠져 있네요. 애플의 첫 번째 레벨을 보면은 2억. 이제는 2억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에가 이제 3억. 이제 주니어 레벨이 2억에서 3억을 받는 겁니다. 애플은. 그리고 디스팅기시 레벨 전이니까 일단 ICT 4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4억 3천. 그리고 디스팅기시 레벨 전이니까 이 정도 받네요. 10억 정도.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는 처음 레벨이 한 1억 4천 받네요. 테슬라 1억 4천에서 그 다음 시니어 되기 전이니까 2억 3천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레벨에서는 2억 8천. 그래서 프린시플 레벨에 테슬라는 이제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은 네, P5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6억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있는데, 로블록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초반부터 연봉이 확 뛰죠. 3억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셀러리는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스탁 옵션이나 보너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15만 셀러리를 받는 건 비슷합니다. 로블록스가 15만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14만 6천 정도 받네요. 14만 6천 달러. 그러니까 거의 초봉은 비슷한데 스탁 옵션에서 한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는 네, 구글이 좀 더 많이 받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블록스가 이런 세계적인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탑 기업들보다는 그나마 스타트업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른 스탁 옵션의 요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RC2까지 보면은 역시나 얘네들도 스탁 옵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레벨에서 거의 비슷하죠. 얘네들은 어떤 많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스탁 옵션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프린시플 레벨까지 가면은 이 정도 8억 7천 받네요. 로블록스가 스탁 옵션이라는 거를 좀 더 많이 받아서 어떤 주니어 레벨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니어 레벨은 사실 구글이 좀 넘사벽이긴 합니다. 구글하고 애플 쪽이 넘사벽이긴 하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은 프린시플 레벨이 이 정도 받네요. 그러면은 구글이랑 애플보다는 못하는 것 같고, 페이스북에 이 정도를 보면은 네, 거의 7억 8천 정도 되니까 아마존이랑 비슷하네요. 페이스북도. 그래서 아무래도 구글, 애플이 가장 어떤 테크 기업 중에 가장 탑급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니어 레벨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탑 회사 연봉이 엄청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해외 프론트 개발자의 평균 연봉 6,800에서 1억 2천 정도가 이제 로블록스로 가면은 거의 4배에서 5배, 6배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많이 받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국내로 따지면은 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10년 차로 따지면은 해외 프론트 개발자가 9,700에서 2억 4천인데 구글과 비교하면은 뭐 5배에서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해외 프론트 개발자고, 이거는 아무래도 프론트 개발자를 포함한 다양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이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5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5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국내랑 해외 개발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직군들도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해외 물가가 비싸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는 거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은 해고가 되게 자유롭죠. 이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개인이나 어떤 팀 자체를 다음날 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다음날도 아니죠. 바로 그날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오더니 나 잘렸어. 내가 이끄는 팀이 다 없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떤 퍼포먼스, 성과를 되게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과나 퍼포먼스를 많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게 아니면 잘리게 되고 그걸 잘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벨을 승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레벨이 승진될 때마다 거의 뭐 2배, 3배 이런 식으로 많이 연봉이 점프가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봤자 뭐 5에서 10% 이렇게 연봉이 상승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의 압박 그리고 퍼포먼스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를 내면은 빠르게 점프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1년에서 3년 차라면은 내가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무조건 지원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닐지라도 3년에서 5년, 10년까지 계속 자기 경력을 쌓으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봤듯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군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이라면 백엔드 개발, 머신러닝 개발, 블록체인 개발이 있을 수 있고 디자이너라면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 다음에 UX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겠죠. 서비스 기획은 아무래도 PO, PM,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을 수 있고 마케터 직군이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무래도 가장 돈을 많이 받겠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나 같으면은 이런 직군을 했을 때 어떤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